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나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단독 과반을 넘어 전후 처음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단일 정당이 됐습니다. 주인공은 역시 승부수를 던진 나카이치 총리였죠. 승리가 확정된 뒤 인터뷰에서 나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꼭 심판받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압도적인 지지 속에 돈 풀기가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8,000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는 소강 상태를 이어갔는데요. 경제 지표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12월 소매 판매가 연말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전달과 비교해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진 쇼핑 시즌에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곧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지난달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1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실업률도 4.4%에서 4.3%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안 좋을 것으로 잔뜩 긴장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되면서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덩달아 약해졌습니다. 기업들의 과도한 AI 비투 그리고 AI가 기존 산업과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는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투자 실탄 마련을 위한 이 회사채 발행에 나섰는데 300억 달러, 우리 돈 43조 원 이상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채권 발행에 100년 만기물이 등장했다는 건데요. 빅테크 기업의 센트리 본드 발행은 닷컴 버블 이후 처음인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죽기 살기로 AI 투자에 나서는 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AI 기술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보면 미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로봇을 구동하는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피지컬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인공지능을 누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현실 세계와 연결하느냐에 주도권이 걸려 있는데 알리바바가 링 위에 올랐다는 건 무게감이 좀 다르죠. 그리고 국내선 가뜩이나 안 좋은 가상자산 시장에 빗썸 사태가 더해졌습니다. 이벤트로 지급될 62만 원을 직원이 원 대신 BTC로 기입하는 바람에 이 비트코인 62만 개가 고객들 계좌에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의 12배,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차단되지 않고 고객 계좌로 전송된 건데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일부 고객들이 이를 매도하면서 시세가 급락했고요. 이른바 돈 복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사태를 집중 조명하면서 내부 통제의 치명적인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를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AI 투자금을 더 끌어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100년 만기 초장기 회사채가 등장했고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뜩이나 AI 투자가 과하다는 시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알파벳의 이번 실탄 마련이 갖는 의미, 정광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알파벳의 채권 발행 규모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액수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파벳이 이번에 발행한 전체 채권 규모는 약 320억 달러, 우리 돈 46조 원이 넘습니다. 당초 15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됐지만 빌려주겠다는 자금이 1,000억 달러 넘게 몰렸는데요. 이렇게 된 김에 더 빌리자는 식으로 200억 달러, 300억 달러 발행 규모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건 100년 만개 회사채 발행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역시 완판됐습니다. 알파벳은 100년 만기 회사채를 10억 파운드, 우리 돈 2조 원어치 발행했는데요. 그 10배 가까운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이날 발행된 5종류 만기 채권 가운데 가장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00년 만기 채권은 신용도가 극도로 높아 100년 뒤에도 이 기업은 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뒷받침돼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간 발행된 사례도 코카콜라나 디즈니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 몇 곳에 불과합니다. 기술 기업이 발행하는 건 지난 1990년대 닷컴 버블 이후 처음인데요. 알파벳이라면 100년 뒤에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 그리고 AI는 한철 유행이 아니라 분명한 미래라는 투자자들 신뢰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오히려 위험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CNBC는 100년물 발행이 신용시장의 경기 후반 과열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이례적인 방식을 동원한 것부터 이미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특히 100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영국 10년물 국채와 비교해 불과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신용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매우 좁은 수준인데도 돈을 선뜻 빌려줬다는 점 역시 과열 징후라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윈드시프트 캐피털은 정부가 돈을 찍을 수 있어 국가부채는 보통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지만 기업은 상황이 다르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AI 투자 경쟁을 단기전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끌고 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B2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파벳도 최근 재무보고서에서 그런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AI 관련 고비용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생산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 그리고 컴퓨팅 용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용과 운영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더 나아가 AI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비쳤습니다. 생성형 AI를 쓰는 소비자가 늘면 인터넷 검색 사용량이 줄면서 광고 사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AI 패권을 선점하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발을 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알파벳 얘기만 한 거고 사실 다른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사생결단으로 지금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파벳을 포함해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이 5곳이 지난해 AI 투자를 위해 1,650억 달러를 빌렸는데요. 우리 돈으로 무려 237조 원이 넘습니다. 최근 5년간 해당 기업들의 연평균 차입 규모와 비교하면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올해 4천억 달러로 더 늘면서 지난해에 2배가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끌어모은 돈에서 AI에 그럼 한꺼번에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련해서 비교한 점이 좀 흥미로운데 빅테크들 AI 투자 비용이 달 착륙보다도 더 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13년에 걸쳐 아폴로 우주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미국 연평균 GDP의 0.2%라고 분석했는데요.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단 4곳의 올해 예상 자본 지출액 합계가 GDP의 2.1%에 달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입금까지 포함해 이 업체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올 한 해만 최대 6,700억 달러, 약 965조 원에 육박합니다. 기업별로 보면 아마존이 2천억 달러로 가장 많고 알파벳 1,850억 달러, MS 1,500억 달러, 메타 1,350억 달러 순입니다. 이 시총 대비로 봐도 아마존이 0.88%로 1위인데요. 이어 메타, MS, 알파벳 순으로 메타가 이제 본인 체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린 기업들 모두 대표적인 IT 플랫폼 기업들이죠. 각자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 그리고 독점하면서 높은 마진율을 누려왔습니다. 물리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투자도 상당 부분 통신사 등 다른 업체들과 나눠서 부담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오라클까지 더해 5대 하이퍼스케일러로 부르는데 무한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 센터와 여기에 들어갈 GPU 그리고 전력원까지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철강, 자동차, 조선 같은 이른바 중후장대 산업과 같은 길을 걷게 된 셈입니다. 이를 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상 경량화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량화 모델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만큼 AI가 미래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엔트로피 출시한 코딩 AI 도구의 그 여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장에선 혁신의 주체가 인간에서 AI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가 예상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며 투자자들은 더 큰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제 빅테크의 경쟁력은 누가 더 뛰어난 AI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고 이는 곧 누가 더 물리적 기반을 많이 제공할 수 있냐는 경쟁으로 변모한 상황입니다. 치킨 게임에 부담을 느끼더라도 발을 빼기는 어려운 처지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공지능에 대한 모순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AI가 소프트웨어 회사 미래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때마다 사실 어떻게 했는지 성적보다 앞으로 얼마를 투자할 거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투자한다고 할수록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앞서 아마존, 구글, MS 등 주가는 올해 자본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AI 구축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들이 기대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곡괭이와 삽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유하면서 현 시점에선 AI 골드러시의 편승에 직접 금광을 캐려는 업체보다 곡괭이와 삽을 파는 업체가 승자라는 평가도 내놨는데요. 투자자들이 막대한 AI 투자에 나선 회사들을 외면하고 메모리 칩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UBS는 불확실성 증가와 높은 자본 지출 등을 이유로 미국 IT 부문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력적에서 중립으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광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또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죠. 중국 쇼핑몰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가 진행되던 중 로봇이 관객과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장면인데요. 중국 로봇이 이렇게 꽈당 넘어지는 장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 밖에도 왜 그런 동작이 필요한지 모를 이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로봇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자체 기술 개발 속도가 무서운데요. 중국의 로봇 굴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임선우 캐스터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알리바바가 로봇 AI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여기까지 왔어요. 네, 맞습니다. 로보틱스용 AI 모델 린브레인을 공개하면서 피지컬 AI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이 모델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이해하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알리바바는 주요 로봇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나 구글을 비롯한 다른 미국 모델들을 능가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가장 앞선 AI 모델로 꼽히는 QN 라인업을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해온 알리바바는 린브레인을 로보틱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교두보로 활용해 AI 생태계를 한 단계 더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눈길이 가는 건 이번에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영향력 강화에도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AI 모델부터 자체 개발 칩에 로봇 그리고 전력 수급을 위한 원자력까지 이 알리바바는 인공지능 생태계 이른바 육각형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기술도 기술이지만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제 이 중국의 AI 생태계가 선두인 미국을 추격하는 단계를 넘어서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중국산 모델의 다운로드 수는 이미 미국 모델을 추월한 걸로 나타났고요. MIT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오픈소스 다운로드 비중은 전체 약 17%로 미국을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운로드 수뿐만 아니라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파생 모델 수에서도 이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알리바바 QN 하나만 11만 5천 개로 구글과 메타, 오픈AI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을 만큼 큰 폭으로 따돌리면서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안 알려진 얘기인 것 같은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모델 개발에 중국이 브레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할 때 중국산을 가장 많이 차용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미국 AI 스타트업의 80%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중국산 모델을 활용할 정도로 중국의 오픈소스 생태계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로봇을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과 광범위한 부품 공급망 그리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확보한 영향력, 여기에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훈련용 AI 모델에서까지 두각을 나타내면서 글로벌 로보틱스 경쟁 구도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는 중국의 로보틱스 기술 그리고 피지컬 AI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놀랍게도 이미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의 10곳 중 3곳 이상이 37%가 중국 기업이고요. 로봇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입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도 보여줬듯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AI와 로봇 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IT 단지를 새해 첫 시찰지로 방문할 만큼 기술 발전과 자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부터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기존의 값싼 제조국 이미지를 벗고 원천 기술과 시스템 통합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술 굴기 전략을 본격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로봇을 비롯해 미래 사업 라이벌로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도 중국 휴머노이드에 대해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직면한 실질적인 위협은 중국 로봇 기업들뿐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주목되는 건 이 중국 기업들이 이 로봇을 뭐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모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단순히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요. 방산부터 엔터 사업까지 장소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로봇을 들이밀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도 중국 로봇이 여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는데 전시장 곳곳에는 로봇 전투견들이 정찰하듯이 돌아다니면서 달라진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선전에선 영화 리얼 스틸을 그대로 현실에 옮겨다 놓은 것 같은 로봇 격투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옥타곤 위에서 주먹질과 발차기를 겨루는 로봇의 모습에서 손에 땀을 쥐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엔진 AI가 주최한 이번 대회를 현지 언론은 세계 첫 상업적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대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참가팀들은 오늘 12월까지 우리 돈 20억 원 상당의 순금 챔피언 벨트를 놓고 로봇 기술을 겨루게 됩니다. 네, 일단 볼거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전시 행사 또 격투기 대회 이 밖에 뭐 쇼 무대에도 지금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상하이에서 로봇 200여 대가 참가한 갈라쇼가 열렸는데요. 무대에 오른 로봇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방송의 수어 통역사도 공연장 관객도 모두 로봇으로 지어졌습니다. 영상 준비해봤는데 한번 함께 보시죠. 是否一切都变得太快，把记忆丢弃在昨天？我想靠近你，听听你呼吸，选择再一次沉溺，让自己不再怀疑，为定义的心，配合你慢慢成型，越是想冷静。 와우네요, 와우. 네, 사람을 꼭 닮은 로봇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하고 관객석에서도 로봇이 호응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행사를 개최한 에지봇은 지난해에만 5,000대가 넘는 로봇을 찍어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할 만큼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에지봇뿐만 아니라 유니트리를 비롯한 이런 로봇 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여해주는 이 봇쉐어라는 플랫폼까지도 등장했는데 우리 돈으로 20만 원만 지불하면 90분 동안 행사에 쓰일 로봇을 대여할 수도 있을 만큼 중국의 로봇 기술은 빠르게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뭐 보고 나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국내 증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열기가 다소 식은 듯 보이지만 여전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알짜배기로 꼽히면서 이 중국 관련 주식들이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습니다. 중국판 코스닥으로 불리는 창예반 그리고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창반 이렇게 둘 모두 주요 지수들을 크게 앞지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각각 10%, 15%씩 올랐고 범위를 6개월로 넓혀보면 30%, 50% 넘게 치솟았습니다. 중학개미들 역시 상승세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와 AI 관련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서학개미만큼이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보죠. 임선욱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AI 열풍이 올해 들어서는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AI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인식되는 섹터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를 두고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 에드워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투자자들이 AI 면역력, 즉 AI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기업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AI 공포 속에서도 시장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며 S&P 500 지수는 2029년 말까지 10,000포인트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Right now, what we're seeing in the stock market is everybody's scrambling for AI immunity. It's kind of ironic. After ChatGPT was introduced back in 2022, everybody was scrambling for the AI trade to go long the Magnificent Seven and other technology companies. Now they're trying to figure out, okay, what can I buy that isn't going to be threatened by AI technology? Given the resilience of the economy, if we have no recession, I think the stock market could be discounting something like $500 a share at the beginning of the next decade. By the end of 2029, multiply that by 20, you get 10,000 on the S&P 500.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이번 주에도 맥을 못 추는 모습인데요.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는 최근에 소프트웨어주 조정이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타격을 입기보다는 오히려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he hearts and lungs of AI are going to be the use cases. So when you look at ServiceNow, Salesforce, they're going to play instrumental roles in the AI revolution. I mean, I can make an argument like a ServiceNow will be incrementally bigger in the next 2 or 3 years than they are today because of AI. So I just think there's a view, it's a knee-jerk. Look, on the edges, is it going to disrupt? Yeah. But I think right now, this is the Armageddon-like trade, the way software is selling off. And in our opinion, like in my career, going back to the late 90s, like it is the most head-scratching structural sell-off relative to what I believe is going to be the opposite as it plays out. 이처럼 AI를 둘러싼 불안감은 금융 섹터로까지 확산됐죠. 미국 스타트업 알트루이스트가 AI에 기반한 세금 관리 도구를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형 금융사 찰스 슈왑의 릭 워스터 CEO는 이 같은 시장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AI는 금융사들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For us, AI is a real accelerant. So it was puzzling to see our stock sell off related to AI because we're benefiting from it in multiple ways and bringing it to our clients to help them in their financial lives. And we think we're best positioned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to help clients with AI because of our size, our scale, the depth of our relationships, and all the data we have, which is a key ingredient to winning in AI. 한편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된 이른바 위해성 판단 규정을 결국 폐지하기로 했죠. 해당 규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Under the process just completed by the EPA, we are officially terminating the so-called endangerment finding, a disastrous Obama-era policy that severely damaged the American auto industry and massively drove up prices for American consumers. 자, 이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금융시장은 설 연휴로 수요일까지 휴장이고요. 중국 증시는 우리보다 더 길게 쉽니다. 23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미국 증시도 월요일 하루 휴장인데요. 대통령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눈에 띄는 일정은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인데요. 앞서 3분기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6%, 연율로는 2.3% 역성장했습니다. 4분기는 어땠을지 보시죠. 이어서 화요일 일정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 제조업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이번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나옵니다. 1월엔 7.7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예상한 0.8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유로존의 이번 달 경기 전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보시죠. 자, 미연준의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에 나오는데요. 3연속 금리 인하를 멈추고 시장의 예상대로 유지 결정이 나오기까지 연준 내부 의견들, 특히 물가와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 그리고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체크하시고요. 일본의 지난달 무역 수지도 관심인데요. 참고로 작년 12월 무역 수지는 1,057억엔 흑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12% 넘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가 관건인데요. 11월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405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568억 달러로 집계돼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이걸 전달과 비교하면 276억 달러, 2배 가까이 적자 폭이 확대된 건데요. 증가율로만 보면 지난 1992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 밖에 미국 주택 경기 알 수 있는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집계 참고하시고요. 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통공룡 월마트가 지난 분기 성적을 공개하는데요. 지난해 말 나스닥 1호에 이전 상장한 이후 첫 실적 발표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아주 좋죠. 지난주엔 시가총액 1조 달러도 돌파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 이 실적이 뒷받침될지 확인하시죠. 목요일,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입니다. 다음 주 가장 큰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먼저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속보치입니다. 3분기 4.4%에 이어 4분기에도 4%를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을지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도 중요하죠. 특히 연준이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활용하는 근원 PCE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이번 달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 그리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도 확인하시고요.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번 달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합니다.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동결했는데 이번엔 움직일지 지켜보시죠.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설 연휴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